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진산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여 가진 것이라곤 낡은 서책 몇 권과 해진 옷가지뿐이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지혜를 갈구하는 빛으로 반짝였고 그의 고든 심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진산의 인품을 칭찬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지만 정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들 머뭇거렸습니다. 진산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었지요. 딸 자식을 고생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무도 선뜻 자신의 딸을 진산에게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산 또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인보다는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그의 낮고 고요한 삶은 마치 겨울의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색과 고든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마다 서당의 등불을 밝히고 앉아 밤늦도록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마을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해진 도포 자락에서는 늘 먹물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달고 다른 부통은 그의 오랜 학문 정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픈 와중에도 붓을 놓지 않았고 언젠가는 자신의 학문으로 세상에 이로움을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낡은 종이와 먹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만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산의 귀에 뜻밖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큰 부자 김진사 댁에서 혼례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라면 마을에서 손꼽히는 법으로 그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넓은 논밭과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의 집은 작은 궁궐이라 불릴 만큼 웅장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 진사에게는 옥화라는 외동딸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옥화 아가씨는 세상에 둘도 없는 추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추함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옥화 아가씨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는 옥화 아가씨가 태어난 날부터 흉흉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길하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옥화 아가씨가 태어난 해에는 가뭄이 심해 논밭이 갈라지고 역병이 돌아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구전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혼인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줄 터이니 옥화 아가씨와 혼인할 사내를 찾는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많은 부잣집 도령들이 김진사의 재물에 혹하여 옥화 아가씨를 보러 갔다가도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옥화 아가씨의 얼굴을 보고는 며칠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혼미한 정신으로 죽어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의 모습을 본 후부터 갑자기 말을 더듬고 눈빛이 흐려져 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소문들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더욱 과장되고 끔찍하게 변해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진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진사의 딸이 아무리 추하다 한들 그에게는 혼인이 곧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었고 자신의 학문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고 사색하는 일 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었지만 가난은 그의 학문 정진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붓한 자루, 먹 한 조각조차 귀하게 여겨야 하는 현실은 그의 마음을 늘 무겁게 했습니다. 낡은 도포를 기워 입고 한 끼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삶 속에서 학문에만 몰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진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낡은 서책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김진사 댁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학문에 정진하고 싶은 열망과 함께
혹시 모를 미지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그 불안감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빛났고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김진사 댁을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 댁은 소문대로 으리으리했습니다. 대문부터가 기와로 덮여 위엄을 드러냈고 넓은 마당에는 온갖 진귀한 나무들이 빼곡히 심겨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연못에는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기암괴석들은 김진사 가문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푸른 잎사귀들은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굳건한 수호신처럼 도라르방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낡은 돌담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사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고 이내 나이가 지긋한 하인 하나가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하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풍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진산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의중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진산의 낡은 도포와 해진 신발을 보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사는 김진사를 뵙고자 한다고 정중히 말했고 하인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얼마 후 김진사가 직접 나와 진산을 맞이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굳게 담은 입술과 깊게 파인 미간 주름이 그의 근심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진산이 혼인을 청하러 왔다는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로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는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방 안가득 은은한 향내가 퍼져나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값비싼 서책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은 진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책장을 바라보며 학문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고대 문헌과 희귀한 경전들이 가득한 책장은 진산에게는 보물창고와 같았습니다. 진산은 김진사와 마주 앉아 자신의 뜻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숨기지 않았고 오직 학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김진사의 재산에 대한 욕심보다는 학문에 정진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진산의 고든 마음에 감동한 듯 보였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딸 옥화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비로서 어쩔 수 없는 고통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옥화 아가씨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날부터 집안에 불길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저주의 아이라 손가락질하며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평생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외롭게 지내왔다고 김진사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늘 어둠 속에 숨어 지냈고 세상의 빛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진사는 김진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옥화 아가씨의 비극적인 삶의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 품었던 이기적인 욕망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동정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옥화 아가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얻는 것을 넘어 한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튿날 진사는 옥화 아가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김진사에게 청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을 시켜 옥화 아가씨의 거처로 진산을 안내했습니다. 하인은 침묵 속에 진산을 옥화 아가씨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옥화 아가씨의 방은 김진사 댁의 다른 방들과는 달리 깊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어둡고 서늘했으며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낡은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들은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벽화 속 인물들의 눈동자는 마치 진산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문에 다다르자 진산은 알 수 없는 기괴한 향기와 함께 섬뜩한 기운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향은 마치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묵은 그림자가 풀려나온 듯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향은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역겨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진산의 코를 자극하며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꽃과 썩은 흙의 냄새가 섞인 듯한 불쾌한 향이었습니다. 진산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려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옥화 아가씨의 그림자는 마치 기형적인 형상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온몸이 뒤틀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듯 보였고 진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와 김진사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드디어 진산과 옥화 아가씨의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화 아가씨의 추한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그 존재만으로도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불길한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마저도 이 혼례를 반대하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혼례 행렬이 지나는 길에는 검은 새들이 떼지어 날아다니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는 듯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얼굴을 두터운 면사포로 가린 채 붉은 비단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의 붉은색은 마치 피처럼 느껴졌고 그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가마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불협화음처럼 마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옥화 아가씨의 가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서둘러 아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알 수 없는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진산을 바라보았지만 진산은 굳건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그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돛담배처럼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인해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혼례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의식 동안 옥화 아가씨의 면사포 아래 얼굴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나무 인형처럼 뻣뻣했고 그녀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신혼방에 둘만 남게 되자 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옥화 아가씨의 면사포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면사포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진산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을 만지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면사포가 걷히는 순간 방 안을 채우던 등불의 불꽃마저 휘청이는 듯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난 옥화 아가씨의 얼굴은 소문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일그러진 이목구비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었고 깊게 파인 주름은 마치 오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검붉었으며 온몸에는 섬뜩한 흉터들이 얼룩덜룩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쪽 눈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고 다른 쪽 눈은 작고 움푹 들어가 있어 더욱 기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코는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턱은 비뚤어져 있었고 귀는 마치 짐승의 귀처럼 뾰족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한 모습에 진사는 그만 비명을 지르려다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결국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그런 진산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난 이빨은 마치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밤중에 무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처럼 음산하게 들렸고 진산의 귓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소리는 진산의 혼을 쏙 빼놓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산을 조롱하는 듯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후 진산은 옥화 아가씨와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옥화 아가씨의 추악한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잠에서 깨어나도 그녀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의 잠자리는 늘 불안했고 끔찍한 환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옥화 아가씨의 손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진사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결국 깊은 병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기력은 날마다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시들어가는 꽃처럼 말라갔고 그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쇠소리가 나는 듯했고 온몸은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그런 진산을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심연처럼 차갑고 공허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진사는 자신이 저주에 걸린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고 매일 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듯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혼인에 동의했는지 후회하며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차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역시 진산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옥화 아가씨의 방에서 풍겨나오는 불길한 기운 때문에 쉽사리 진산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진산이 기력을 회복하고자 무심코 집 뒤편의 낡은 사당에 들렀습니다. 사당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습니다.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사당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진산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희미한 햇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와 먼지 가득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낡은 제기들과 함께 정체 모를 그림들이 그려진 벽화가 여기저기 훼손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진사는 사당 안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벽 한쪽에 걸려있는 오래된 족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족자는 낡고 바레어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위에 그려진 그림과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고 글씨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배경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극대화하는 듯했습니다. 진사는 조심스럽게 족자를 내렸고 그 위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족자에는 김진사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들을 덮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족자에 따르면 김진사의 조상 중 한 명이 명당 자리를 얻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 자리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조상은 탐욕에 눈이 멀어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고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자신의 불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족자에는 그 조상이 행한 악행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진산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조상은 명당의 기운을 독차지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죽여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 원호는 깊은 한을 품고 김진사 가문의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로 인해 대대로 자손들이 추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족자에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원혼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만 저주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진사는 족자를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그의 손은 족자를 든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옥화 아가씨의 추한 모습이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려진 저주 때문임을 알게 되자 진사는 그녀를 향한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도 저주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옥화 아가씨를 단순한 혼인 상대가 아닌 함께 저주를 풀어야 할 동반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사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저주를 풀고 옥화 아가씨를 구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난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대신 오직 옥화 아가씨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만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사는 옥화 아가씨에게 족자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추한 모습이 저주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처음에는 진산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경계하며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불신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상처와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산의 말을 듣고도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헛된 소리 마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가 고작 그런 이야기로 풀릴 리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추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받아온 그녀는 진산의 말조차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미워했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옥화 아가씨의 방을 찾아가 족자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옥화 아가씨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두드렸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내면을 보려 했었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녀에게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옥화 아가씨의 방에서는 진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옥화 아가씨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그녀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기를 그녀에게 전해주려 했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처음에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지만 점차 그의 온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옥화 아가씨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그 흉터 속에도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진심은 옥화 아가씨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진산의 꾸준하고 진실된 마음에 옥화 아가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찾아와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산에게서 낯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옥화 아가씨는 진산에게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진산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추한 외모가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당에서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서책들과 기록들을 밤낮으로 뒤지며 조상의 죄를 속죄하고 원혼을 달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고 앉아 서책을 읽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학자들 같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한자 앞에서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그림 앞에서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갔습니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서책을 읽고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드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엮여갔습니다. 진사는 옥화 아가씨의 내면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옥화 아가씨는 진산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받으며 세상에 대한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희미하게 웃음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옥화 아가씨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의 거칠음이 사라지고 이목구비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검붉었던 피부는 차츰 연한 살구색으로 변해갔고 깊게 파였던 주름도 옅어졌습니다. 뒤틀렸던 이목구비는 조화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온화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낸 꽃이 봄을 맞아 피어나듯 옥화 아가씨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사로웠고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김진사 가문의 조상이 묻힌 곳에서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산과 옥화 아가씨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으스스한 기운이 진산과 옥화 아가씨를 감쌌습니다. 새들은 울지 않았고 바람 소리마저도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숲 속의 나무들은 마치 앙상한 팔을 뻗어 길을 가로막는 듯 보였습니다. 김진사 가문의 선산에 다다르자 옥화 아가씨의 얼굴은 기적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비단처럼 매끄러웠고 이목구비는 그림처럼 오밀조밀했습니다. 붉은 입술은 앵두 같았고 검은 눈동자는 깊은 샘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묘한 분위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윤기 있게 흘러내렸고 그녀의 몸짓은 마치 한 떨기 꽃처럼 우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기는 듯했습니다. 의식을 행하던 중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햇빛을 가렸고 숲속의 새들도 일제히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몸을 비틀며 흔들렸고 그 그림자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땅은 흔들리고 사방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 속에서 섬뜩한 기운이 솟아오르더니 희미한 형상의 원혼이 나타나 진산과 옥화 아가씨를 위협했습니다. 원혼의 모습은 마치 검은 연기처럼 흐릿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한과 분노는 실체처럼 강렬했습니다. 원혼은 귀를 찢을 듯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탐욕과 추악한 마음을 들춰내며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원혼은 진산에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김진사의 재물에 눈이 멀었던 탐욕을, 옥화 아가씨에게는 자신의 추한 외모를 비관하며 세상을 증오했던 마음을 낱낱이 들추어냈습니다. 원혼의 목소리는 진산과 옥화 아가씨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과 후회를 건드렸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원혼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진산과 옥화 아가씨는 원혼의 준엄한 꾸짖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혼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진사는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김진사 댁의 재물에 눈이 멀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잊었던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옥화 아가씨 또한 자신의 추한 외모 때문에 세상을 증오하고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둡고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맺혔던 한을 풀어내듯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함을 세상 탓으로 돌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통했는지 원혼은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혼이 사라짐과 동시에
옥화 아가씨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섬뜩한 기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청아하고 고결했으며 이전에 보였던 묘한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봄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저주가 풀린 후 옥화 아가씨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에 갇히지 않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청아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 댁의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했습니다. 진산 또한 학문의 깊이를 더하며 덕망 있는 선비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고귀함과 진실된 마음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학문에 정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진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었고 옥화 아가씨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진산과 옥화 아가씨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교훈으로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산과 옥화 아가씨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겸손과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진산과 옥화 아가씨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덕망 있는 가문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오랜 옛날의 것이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이 진심 어린 속죄와 사랑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기도 합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에만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빛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설야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